외교부는 올해 1월 달에 본부에서 영구직 채용 공고에 뭐라고 명시했냐? 경제 관련 석사 학위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자격 요건을 명시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 면접까지 진행하고서 최종 면접자를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불합격 사유를 묻는 의원실에 외교부는 뭐라고 답변했냐면 한국어가 서툴러서 그 사람을 불합격 처리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답변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6명이 지원을 해서 그중에 경제학 분야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면접을 실시를 했는데 면접위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에 대해서 모두 하급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주의로서는 적격하지 않다고 판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사학위를 소지했고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으로 한국에서 출생해서 성장하고 우리 국적의 우리나라 국민인데 한국어가 서툴어서라고 하면 납득이 가능할까요? 외국어 능통자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23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직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서 채용 절차법 등 채용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전 부처에 시달한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 기준 업무 매뉴얼입니다. 이 기준에 맞추어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채용 과정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채용 매뉴얼 제2조에 따르면 공고된 내용을 별도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고된 사항과 다르게 채용 전형을 시행하는 것을 채용 비리로 정의하고 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외교부 소속 기관인 국립외교원은 2024년 1월 기간제 연구직 채용 공고를 내면서 석사학위 소지자로 자격 요건을 명시하였음에도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인 심우정 총장의 자녀를 채용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죠? 당시 채용 절차가 1월, 2월에 열렸기 때문에 그 석사 학위를 취득할 예정자에 대해서 그걸 증명을 해오면은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2023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채용 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외교부를 포함한 전 행정기관에 권고를 했는데도 그렇게 했습니까? 권고 사항이었고 저희가 이제 그런 절차를 밟음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고문에 그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지만은 문의를 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안내를 해주었고 그런 자격으로 응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우정 총장의 자녀가 유일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립외교원에서 8개월간 연구직 다급으로 근무한 심 총장의 자녀는 올해 2월 달에 외교부 본부에 영구직 나급 한 단계 상향한 자리죠. 지원해서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차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가 최종 합격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직 그 동인이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 아닙니다. 외교부가 지난 4월 1일에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기 때문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동인이 최종적으로 채용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용 유보가 되기까지 최종적인 신원조회 절차에까지 이를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서류 심사나 면접 절차 과정에서 그 응시자들의 인적 사항 같은 그런 정보를 일절 요구하지 않는 그런 블라인드 방식에 의해서 채용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특혜가 쥐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올해 1월 달에 본부에서 영구직 채용 공고에 뭐라고 명시했냐? 경제 관련 석사 학위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자격 요건을 명시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 면접까지 진행하고서 최종 면접자를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불합격 사유를 묻는 의원실에 외교부는 뭐라고 답변했냐면 한국어가 서툴러서 그 사람을 불합격 처리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답변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6명이 지원을 해서 그중에 경제학 분야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면접을 실시를 했는데 면접위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에 대해서 모두 하급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주의로서는 적격하지 않다고 판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사학위를 소지했고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으로 한국에서 출생해서 성장하고 우리 국적의 우리나라 국민인데 한국어가 서툴어서라고 하면 납득이 가능할까요? 외국어 능통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난하지 마시고요. 자, 지난 2월 5일에 외교부는 해당자를 불합격시킨 다음에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격 요건을 원래 필요하다고 하는 경제 분야에서 국제 정치 분야로 변경해서 재공고했습니다. 그러니 1차 공고 시에는 자격 요건 대상자도 되지 않았던 심우정 총장의 딸이 응시했고 최종 합격해서 신원조회 절차 거치다가 문제 제기되니까 지금 감사원 감사 청구하신 거 아닙니까? 차관, 심우정 총장의 자녀가 석사학위 어떤 분야에서 받으셨죠? 국제 정치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만 구직 청년들에게는 어렵기만 하고 한 채용 시장이 어떤 이에게는 아예 길을 만들어 주거나 그게 아니면 비단길이기만 한데 외교부의 조력이 없었다면 가능했겠는가? 의원님, 1차 공고에서 6명이 지원을 했고 그중에 1명만이 석사학위 소지자였습니다. 경제학 분야에. 계속해서 그렇게 공고를 낼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인재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제정치학 분야로 분야를 넓혔고 하지만 그 공고 자격 안에 경제학 분야의 학위를 가진 사람을 우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9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1명만 경제학 학사가 있었고 그 사람도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그 전공 분야를 변경한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런 사례가 딱 한 건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심우정 총장 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전공 분야를 바꾼 이유가 특정인을 상정하고 바꾸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례가 그전에도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없겠죠. 딱 한 건 있었는데 바로 심 총장의 자녀였습니다. 자, 전공 분야를 바꾸어준 외교부는 실무 경력이라고 하면 국립외교원 근무 8개월이 전부인 심우정 총장의 자녀를 위해서 단순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배려를 넘는 위법을 실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심 총장 자녀는 지도교수가 센터장인 어떤 특정 센터의 석사 연구생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응시 원서에는 석사 연구생이 아닌 연구보조원으로 제출했고 외교부는 석사 연구생 활동과 무급 체험형 인턴십까지 더해서 총 실무 경력을 35개월로 인정을 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매뉴얼에 따르면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경우에 경력으로 작성하고 금전적 보상이 없는 경우는 경험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까지 전부 티끌 모아서 35개월을 인정했죠.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저런 경력은 채용기관에서 지원자가 근무한 기관의 경력을 확인하거나 4대 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하거나 당사자에게 소득금액 증명을 통해서 해당되는 경력사항을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교부는 어떻게 경력을 확인했습니까? 경력증명서에 대해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에 대해서 공문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확인하지 않고요. 경력 산정과 관련해서 그 경력 산정을 포함해서 응시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서류 심사 과정에서 그 서류 전형 시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위원회 안에 인사 전문가 2인을 포함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경력 산정 여부를 검토한 것입니다. 그 판단이 특정인을 위한 판단이면 안 되겠죠. 특정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제가 아까부터 블라인드 채용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믿는 국민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소득금액 증명도 안 되고 4대 보험기관 조회도 하지 아까 말한 않고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진위를 확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외교부는 경력 증명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공문을 발송을 자, 한 이 건에 대해서 외교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무원 법령에 따라서 진행되는 일반 공무원 채용하고 달리 공무직 채용을 할 수 있다. 공무직 채용은 좀 달리해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아직도 같은 생각입니까? 공무직이라고 해서 공무원과 관련된 것과 완전히 별개로 할 수는 없지만은 그 공무직의 특성을 좀 더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아까 말씀하신 권익위의 그 권고 사항들을 저희도 다 받아서 현재 외교부가 유지하고 있는 그 외교부 내규라든가
그 채용 매뉴얼과 다 비교를 하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는 것을 다 권익위 쪽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외교부가 뽑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은 노동부가 관할하고 있는 채용 절차 공정화법 그리고 정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였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는 그 인정 못 하시겠죠? 인정하면 잘못했다는 거. 권고안을 하는 충실히 거니까.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권익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응시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자를 자격 심사에서 통과시키는 것, 즉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닌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를 자격 심사에서 통과시키는 것, 또 서류 전형에서 각 관련 직종이나 경력 점수를 부적정하게 평가한 결과로 합격한 경우를 바로 채용 비리라고 완벽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우정 총장 자녀에게 주어진 특혜가 바로 권익위가 얘기하는 채용 비리입니다. 석사학위 소지 예정자도 가능하다는 것을 모든 응시자들한테 알렸고, 그다음에 경력 산정도 인사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응시자라면 그 7,000명 정도가 조회를 했는데 그 7,000명에게 다 알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런 것도 자격이 되는지를 문의해 오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